지금 대한민국의 미용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공유 미용실의 딜레마, 공유 미용실의 함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가 미용실의 함정에 대해서 여러분 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두 번째로 공유 미용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유 미용실의 등장을 통해서 많은 경계심을 갖고 걱정을 한 미용인도 계십니다만은 이러한 공유 미용실은 샌드박스에 의해서 어떤 창업자들의 아이템이나 어떤 경제적인 새로운 규제를 혁파하면서 혁신을 통해서 미용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파급되고 미용계에 어떤 변화를 줄 건지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심지어 어떤 원장님들은 공유 미용실을 직접 참여하려고 하거나 했던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정리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오늘 방송을 준비한 이유도 그렇지만 이 공유 미용실이 실제보다 어떤 성장의 속도나 파급 효과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유 미용실은 어떠한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공유 미용실은 어떤 공간의 효율성 그리고 공간의 창조성을 이용한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 혁신적인 그런 매뉴얼에 의한 미용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생산성을 높여서 그것을 고객을 확보한 디자이너가 수익을 많이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공유 미용실의 광고는 고객을 편안하게 하거나 고객을 우대한다는 쪽의 광고보다는 디자이너의 어떤 성과급을 극대화한다는 쪽으로 많은 광고를 하고 모집을 해 있었습니다. 그 사업자들은 공간의 공유라는 걸 통해서 자기 손님이 확보가 돼 있는 능력 있는 디자이너, 거기에 플러스 홍보라는 부분을 통해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들을 모아서 공간의 효율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고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미용사가 너무나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미용사 자체가 없다. 전 방송에서 그런 구조가 왜 생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특히 공유 미용실은 자기 손님이 확보되어 있는 능력 있는 디자이너 확보가 중요한데, 디자이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춘 디자이너도 이미 없고, 다시 말해서 창업했거나 아니면 이미 공유 미용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상의 성장을 위한 디자이너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유입하는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고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디자이너는 특히 없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용실은 자기들의 고객을 유입하는 마케팅을 극대화하면서 이제 디자이너를 키워서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변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객을 가진 디자이너가 더 이상은 없다? 이것이 공유 미용실의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객을 확보한 디자이너를 주축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볼 때 공유 미용실은 대개 압구정이나 강남이나 아니면 건대나 홍대, 즉 고객층이 멀리서 이웃될 수 있는 상권에 발달되는 경우죠. 물론 창원이나 부산에서도 일부 공유 미용실이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활성화가 되거나 성공적인 사례로 남지 않고, 코로나가 오면서 그들이 다시 기본급제나 성과급제로 보통의 미용실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 공유 미용실이 금방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들의 성장 속도나 그들의 폭발적인 어떤 변혁, 즉 미용계를 흔들 만한 그런 파급 효과는 없을까라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그런 기업의 어떤 자본이 결코 미용계의 기술을 가진 고객을 가진 디자이너를 모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유 미용실에서도 보지만 미용계는 급격한 변화, 팽창,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이런 변화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미용계 현실이고 그 판도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시도 배움, 한시도
흐름에 대해서 멈추지 말고 시대의 변화에 앞서서 여러분이 변하셔야 이 시대에 생존하고 성장하고 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달은 괜찮아, 이번 주는 괜찮아가 아니라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매출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얼만큼 더 변했느냐에 중점하라는 거죠. 매출이 아니라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느냐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그런 미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유 미용실의 딜레마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감각을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